우리 채널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실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거시적인 경제 현상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흐름과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못 팔고 분할 매도한다고 민기적대다가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지표를 해석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우선 그림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 7월 예비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뭐냐? 약 5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요. 생각보다 인원이 조금 적죠. 근데 어쨌든 이제 지표가 그래도 좀 볼만하니까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0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표를 산출해요. 그런데 이때 500명 중에서도 설문조사 자료를 빨리 작성해서 보내주는 인간도 있고, 또 뒤늦게 체크해서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내주는 사람 먼저 자료를 이렇게 취합해서 중간 예비치를 먼저 발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확정치를 발표해줍니다. 근데 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미리 보내주기 때문에 예비치와 확정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지표는 어떻게 나왔냐? 지난 6월 달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렇게 50으로 뚝 떨어졌는데, 요번엔 살짝 올랐어요. 그래서 51.1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 6월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렇게 50으로 급하게 뚝 떨어진 이유가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6월 보시면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가솔린 가격 보시면은 이렇게 7월에 계속 떨어져 내리면서 지금 이제 4.5달러 정도 갤론당, 그러면서 거의 5월 중순 가격 정도로 가솔린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가솔린 가격 때문에 이렇게 50으로 뚝 떨어졌던 게 바로 소비자 심리 지표니까, 지금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전문가들은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한 49 정도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발표된 게 51.1,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솔린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조금씩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어서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 뭐 일단 희망 회로를 막 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하반기 주식시장이 반등을 제대로 줬으면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객관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문조사 응답 결과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해석도 있어요. 최근까지 미국의 공급 대란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게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도 많았다고 하고요. 특히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미리 사재기를 해둬서 구매해둬야 되겠다, 이게 응답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솔린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응답자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혹시 이번 조사 결과가 좀 일시적으로 사재기를 해서 잘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건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 6월 달에 뉴스 기사거든요. 미국인 중에 뭐 3명 중 2명은 사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뉴스 기사가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사재기를 해가지고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뭐 잘 나오고 그러는 거라면 6월 달에 이렇게 사재기를 많이 했는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는 이제 가계 수입과 재정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재기로 인해서 이렇게 뭐 지표가 잘 나오거나 나쁘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런 의견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분석과 부정적인 분석을 모두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사재기 문제는 사실 뭐 5월에도 있었고 6월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지속되어 온 이슈이기도 하고, 조사 결과의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가솔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조금씩 둔화되다 보면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뭐 긍정적인 게 현재 다수 투자자들의 해석이고, 뭐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의 이런 실전 적용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난 2007년에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2008년 뭐 금융위기가 왔고, 뭐 최근에도 그렇죠. 물론 코로나 때는 뭐 급하게 뚝 떨어져서 요거 보고 대응할 수가 없던 상황이고,
최근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떨어지곤 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 있죠. 이게 설문조사다 보니까 변동성이 진짜 이렇게 큽니다. 미친 듯이 커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다시 또 올라가는 건지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뭐 최소한 6개월 이상 이렇게 흐름을 확인해야지 그래야지 흐름이 떨어지는구나 요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지표를 보고 뭔가 대응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후행한다 또는 동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활용할 게 있어요. 이 실물 경기의 사이클에서 지금 이제 상승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렇게 많이 좀 떨어졌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정점을 지나고 이제 둔화로 가는 단계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해 내년 이렇게 뭐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다수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제의 큰 흐름에서는 지금은 주식시장은 뭐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뭐 보유하고 있는 걸 줄여나가는 이런 시점이 맞아요.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또 다수 경제지표에서 하반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반기 반등을 하게 되면은 주식의 비중을 다 줄이는 쪽으로 가자. 이게 우리의 소신 의견이긴 한데요. 일단 이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 발표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큰 흐름에서 같은 방향성을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개선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반기 주식시장이 또 반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이 지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미국 산업 생산 지표가 있습니다. 우선 산업 생산 지표가 뭐냐? 미국의 제조업, 광업, 전기, 가스 등 뭐 유틸리티 등의 모든 시설에서 생산된 이런 실질적인 생산량이 얼마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예요. 2017년을 100으로 놓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늘었냐, 줄였냐, 이런 실질적인 뭐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실전 투자에 적용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게 경기가 성장하는 구간에는 매년 산업 생산량이 감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경기 침체나 둔화가 이렇게 온다.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제로로 가고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갑니다. 산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갔다는 소리는 경기가 둔화하고 침체하고 또 주식시장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죠.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미국 산업 생산 증가율이 계속 떨어져서 제로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제로에 딱 찍었다. 그러면 일단 주식을 좀 팔고 보는 게 맞다. 이게 지금 실전 투자에서 산업 생산을 활용하는 이런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냐? 4.2%예요. 그래서 지금 좀 주식시장의 하락이 다소 빠르게 왔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세부적인 지표거든요. 현재 다수 지표를 봤을 때 뭐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생산 지표가 현재 4.2%, 전체적으로 뭐 아직 떨어지긴 충분히 더 남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의 침체까지는 아직 충분히 좀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크로를 보는 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최근까지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빨리 떨어질지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6개월 후의 미래를 선반영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진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갈 거다 이런 우려가 반영돼서 주식시장이 빠르게 더 하락을 한 건데요. 최근에 그런 요인들이 뒤집히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 대표적인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에너지고 두 번째가 식품인데, 이 CRB 원자재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39% 비중을 차지하고 식품이 이제 41%, 뭐 사실상 이 지표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주요 원자재들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져 내렸어요. 그래서 3월달 수준이죠. 인플레이션 위협이 커졌던 요 3월달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참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래 전망이 생각보다 좀 다소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게 물가의 척도를 나타내는 CPI인데 요게 또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앞으로 떨어져 내리고 그러면 이 지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원래 떨어져 내렸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떨어져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 자,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좀 미래를 반영하긴 하지만
다소 과도하게 많이 하락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이 되는 주가를 폭락시켰던 지표들이 반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인 반등의 이 되돌림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 반등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산업생산지표 그리고 원자재 지표 등 소비자 물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제 큰 흐름에서 지금은 경기의 정점을 찍고 이제 둔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내년 이렇게 2년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하반기에 반등을 한다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를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물려 있는 걸 하반기에 정리한다 이런 의견이긴 합니다. 오늘은 이번 달 발표된 중요 경제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 그리고 산업생산지표를 모니터링해 봤고요. 경제의 큰 흐름과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씩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